회귀 분석에서 이 중첩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영어로는 이제 confounding 그러는데 이 변수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떤 그 이 변수가 효과가 있다 하는 거를 중첩 변수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거에 의하면 이 대학 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. 그건 알게 된 거예요. 이걸로 성차별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. 혹시라도 이 중첩 변수 또는 이 중첩 변수는 뭐냐면 이 성별과 연봉 모두에 관계되는 거죠.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 변수 때문에 연봉도 이제 뭐 달라지고 또 성별도 달라지는지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걸로 성별이 아니라 다른 걸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이 교수는 그렇지 않은 교수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연봉받아요. 박사학위 소지여부. 또 이 표본에서 박사학위는 이 남성인 경우에 거의 50%, 여성은 30%입니다. 그래서 이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연봉에도 관계가 있고, 그 다음에 박사학위 비율에도 관계가 있어요. 이걸로 이 성별에 따른 연봉의 차이를 성별이 아니고 이 박사학위 소지 여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분석해봐야겠죠.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 배우면서 이 중첩 변수 다루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무작위 실험을 하는 거였죠.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. 그런데 이 성별과 관계된 무작위 실험 이거 참 무작위 실험하기 어려워요. 현실에서 교수의 성별을 무작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? 성별을 말도 안 되죠, 그죠? 그래서 이 무작위 실험이 이 중첩 변수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죠. 하지만 이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 중첩 변수를 모형에 설명문을 추가해가지고 이 중첩 변수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제공해요.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성별의 그 평균 연봉이 유의하게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회귀 모형에다가 이 박사기도 넣고 성별을 같이 넣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. 그래서 이 연봉을 설명해봐라. 박사기 소지 여부와 성별로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. 자, 보면 자 박사기 소지 여부 4만 5천 달러인데 아주 유의합니다. 그다음에 젠더는 43살인데 뭐 유의하죠. 그렇지만 많이 떨어졌죠. 이 차이도 좀 줄었고. 그래서 이 적합단 회계에서는 이 연봉의 추정값은 절편, 그 다음에 성별 변수에 대한 계수, 그리고 박사기 소지자에 대한 계수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박사기 소지 여부가 추가된 후에 이 성별의 중요성이 좀 떨어졌어요. 그래서 5% 수준에서 유의하자는 걸 떨어졌죠.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연봉 차이가 박사 고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앞에서는 2만 7천 원 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박사가 들어가면 이제 낮아진 거죠. 이렇게 낮아진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 박사기 소지만 이것이 잠재적인 중첩 변수는 아니죠. 또 더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나이가 중요합니다. 이 남성의 평균 나이는 거의 50세입니다. 여성은 44세. 그래서 한 뭐 5살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. 그런데 이 나이를 설명 변수로 희귀 분석을 해보면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봉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한 살 증가하면 한뭐 1,300달러씩 증가합니다. 그래서 나이까지 한번 넣어보자. 나이를. 그래서 이 나이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지. 그래서 젠더, PhD 나이까지 넣어봤습니다. 이러면서도 이 성별은 중요한 예측변수니까 보자는 거죠. 자, 이번에 보면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주 유의한 것도 박사기도 그렇고. 하지만 이 젠더에 대한 영향은 아까보다 좀 줄었어요. 이제는 10%에서 유의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나이하고 박사기 소지비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 성별은 더 이상 연봉 예측의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는 대학 교수의 연봉에 대한 성차별에 유의한 증거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앞에서는 이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아서 젠더만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박사학위 나이 이런 것이 성별과 또 연봉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별에 따른 연봉 차이는
나이하고 박사기 소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연봉 차이가 없다. 결론 내리고 싶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유의하지 않다. 그럼 연관서의 참이다. 이건 아니에요. 그죠? 연가서를 기각하는 증거가 약하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 표본은 그 아주 큰 데이터에서 일부 표본 추출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좀 더 큰 그런 그이 집합에서는 이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어도 성별에 대한 P값은 사실 유의했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표본을 뽑아서 그렇지.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죠.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. 중첩 변수 설명한 후에 인과 결론을 내리고 싶을 수 있어요. 인과 결론. 하지만 다중회귀 분석으로 중첩 변수를 설명을 하는데 인과 결론은 할 수 없어요. 이거는 중첩 변수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. 여기서는 이제 뭐 이 중첩 변수 있는 것만 효과를 확인하는 거지 모든 다른 변수까지 제거한 건 아니죠.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